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백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기본소득 활동가로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활동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액티비스트 리서처로서 21세기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조금 떨리네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활동한 BIYN의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짚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보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시대에든 그 사회에 새롭게 막 진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연구를 보면은 보통 10대에서 20대 때 경험한 사회적인 사건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세대의 정체성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새롭게 지금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이란 아직 만나본 적 없는 다른 시간대에서 온 그런 약간의 이방인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 안에 진입했을 때에는 그 사회의 질서에 따르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자리를 개발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제 또래가 가장 그 역사상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취약하다고 취약하게 여겨지는 청년 세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희 때는 그 기존의 질서에서 만들어진 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었고, 저 역시도 그 한가운데에서 고등교육을 막 마치고 그 안에서 비전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던 평범한 청년이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 묻게 되는 리서처가 됐던 것 같고, 또 내가 누구인지 사회에 설득하고자 하는 활동가로서의 욕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존재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이 사회에 부적합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회의 자리를 만들기 더 어려워지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곤란함을 좀 겪고 있는 와중에 또 전 청년이라고 하면은 아직 사회를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라는 시대적 맥락을 더해보니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거시적인 트렌드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와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맥락이 있는데 이 안에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개인적인 곤란을 처치하더라도 그 다음에 직면할 새로운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약간 수능 공부라는 걸 하면 나의 자아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고민하는 약간 고3처럼 그런 고민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던 어떤 메시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욕망을 발명해야 하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언어화돼서 있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언어화된 계기가 저에게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띵 하고 찾아오면서 2012년부터 이제 그때 막 만들어진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를 우연히 제안을 받았고, 그 안에서 나 지금 아무도 아닌데 이 아젠다를 가지고는 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처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 그 당위를 설명하려면 저도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단어를 빌려와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로서의 청년, 불안정 일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청년,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청년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과 동반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었고, 또 이것을 소비 측면에서 청년들이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 거리에 나가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삶의 문제는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과 각자 자신의 맥락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김주홍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시적인 분배랑 의존성의 전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탈식민주의랑 젠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가부장제로
룰에 따라서 똑같이 분배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칫국을 마시면서 기본소득이 언젠가 되긴 될 텐데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의 양식이 지금이랑 똑같은 방식일 순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요즘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로컬이라는 층위가 좀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또 같이 활동하는 스밀라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끼리만 얘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각자 알아서 그냥 딱히 공유를 하진 않고 알아서 그냥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경영학과에 가게 되었고요. 뭐 주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류학과, 그리고 스밀라는 이제 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제도권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2014년 무렵 이때쯤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하던 때였는데요. 앞에서는 말을 빌려왔다면 이젠 관점을 좀 선택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관점은 일단 저성장의 상황에서 기존의 일과 교육 그리고 가족을 유지해오던 국가 중심의 공공성의 위기가 왔다. 근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환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지 그때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그라운드라는 걸 열어서 공공성의 위기를 얘기를 했고, 또 동시에 모두를 위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 컨텐츠를 알리는 상영회나 이런 활동들을 같이 했고요. 또 국내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 장에 가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한국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거나 젊은 활동가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3년여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기본소득이 그 자신의 삶의 욕구와 문제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었고, 이걸 더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저것이 저입니다. 청년 하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심하고 그거를 또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매진 베이직 인컴.org에 들어가시면 결과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아무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체로 한 차례 성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에 한국에서 청년대상 현금 지급 정책들이 막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을 비롯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국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아젠다가 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가구 단위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대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의 친구들이랑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낙관을 저희가 똑같이 흡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희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만난 현장에는 내가 노동가인지 운동가인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활동가도 있고, 또 난 분명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돈이 안 돼서 계속 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또 계속 하긴 하래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또 1인 가구들이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은 문제로 정의되고 주체로 말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 운동의 서사 자체에 대한 공유를 해달라는 요청들을 2017년부터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 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희 스스로 돌아보고 저희 스스로를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했던 활동 중에 외부의 피드백이 가장 많이 왔던 활동은 기본소득 활동이 아니라 제 살 깎아먹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성평등 규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거나 작은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수평적으로 미션을 함께 지향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게 필요해서 일단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그 서사가 많이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오고자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부산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요는 그래서 저는 그 시작할 때 시점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좀 외로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대에서 30대가 될 정도의 시간 동안 독립적인 관점과 언어를 구축하면서도 우리만의 언어에 갇히지 않고 사회에 계속 우리의 언어가 이거라고 설득시키고 상호작용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어려움을 이해하는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그라운드라는 첫 번째 그 컨퍼런스를 시작했을 때 이게 뭔지 저희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이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그냥 서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우연히 만났거든요. 학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단어를 마주치기도 하고 그때 뭔가 동시대와 서로 알아보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사실 대학원에서 졸업하는 날인데 그 자리를 패스하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단어에 감흥해서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저한테 더 뭔가 지금 필요하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